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건데요. 이번 7월 20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핵심을 먼저 요약해보면, 우선 새 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 60%에서 70%까지 되던 것이 8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6개월이던 것이 2년까지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를 했는데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전입 조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를 했습니다. 기존 1년에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던 것이 2억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 생계 용도로 해서 1억 원까지 가능하던 것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소식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이 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존 현행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이내까지 가능했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이 부분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일 경우 LTV가 50에서 60%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 8억 원 이하일 때 LTV가 60에서 70% 적용이 됐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 주택 가격, 소득 조건을 평가해서 LTV를 우대를 해주었으나, 이제 개선된 점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 이내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2억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재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상한을 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22년 8월 1일부터는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LTV를 80%로 적용해 준다는 것이고, 대출 한도 규정은 남아있으나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신규주택 전입 의무화를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규제지역의 경우에,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일 경우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1주택 보유 세대일 경우에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개선된 점은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일 경우에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인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약정이 있었지만 이게 2년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기간적인 여유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전입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전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월세 임대 계약을 맺거나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전입할 필요 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내가 이제 무조건 사서 전입을 해야 됐던 부분이 이제는 전입 안 하고 임대를 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전월세 물량이 늘어나서 임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약정 체결한 차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 시 그리고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 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완화된 규제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 외에 생활 안정자금 목적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활 안정자금의 목적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경과 후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에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새로 개선이 돼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1억 원 더 늘어났으니까 좀 더 내가 한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은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기존 연간 1억 원이었는데 개선된 점은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1억 5천만 원까지는 DSR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DSR이 한도가 초과가 되더라도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는 긴급 생계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수 민원과 실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의 보완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이거 보시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현행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예외가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점은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의 승인을 받아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의 연장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즉 뭐냐?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지역의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2년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의 두 번째로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예외 사유를 명확화한다. 현행은 예외 사유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점은 세대 분리 안 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한다. 즉 1세대 2주택 해소 여부를 확인을 전제한다. 대출 후에 3개월 내에 신규주택 전입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 예외 허용도 한다고 하는데요. 준공 후에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을 한다. 현행은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취급이 어려웠으나 투기 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15억이 초과되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의 잔금 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양가 15억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된 점은 준공 후에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개선이 됐는데요. 현행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선된 부분은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중도금 대출 한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로 유리하다고 하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경과조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일 경우 기보유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 대환을 허용한다. 현행에서는 주택임대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로 인해서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선된 부분은 현보유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이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겠다. 자,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를 하셨던 분들이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불이익금액이 많이 지금 부담이 되실 경우 고정금리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고정금리로 대환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은 안 되지만 대환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금리와 대환을 해야 될 금리를 확인하셔가지고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고정금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금리가 유리한지 새로 대환을 했을 때 금리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따지셔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 사항에서는 DTI와 DSR 산정 시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현행에서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DTI, DSR 산정 시 소득 및 부채가 합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선된 부분은 배우자의 상한 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 DTI, DSR 시행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 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 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고시한 날은 22년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지도를 규정하는 사항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사주 단위의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할 때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 LTV 완화로 주택 매매가 늘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도 좋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가 떨어져서 담보대출 부담이 덜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떨어져야지만이 주택 매매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